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근데 이 인공지능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요. 아니 뭐 인공지능 생기면 좋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제 인공지능은 이제 AI로 줄여서 AI라고 부르죠. Artificial Intelligence. 그래서 우리 인공지능을 가장 최근에 온 국민이 피부로 느낀 것은 이제 알파고가 이세돌하고 대국해서 4대1로 이겼죠. 어쩌면 그 한 판마저도 일부러 전략상 져줬는지도 모르겠다. 처음부터 인공지능이 완전히 이기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게임이 안 되는구나 관심이 없으니까 일부러 손에 땀을 쥐게 하기 위해서 한 판 정도는 져줬는 것 같다. 그런 해석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4대1이었어요. 이제는 100번 싸우면 100번 인간이 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얘가 가장 그 고수 이세돌하고 해가지고 이세돌이 어떻게 돌을 놓는지 그걸 다 파악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넣으면 거기에 대응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이 그런 게 무서워요. 그리고 이제 왓슨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이 왓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가장 광범위하게 실생활에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IBM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쓰이고 뭐 여러 가지 여러 군데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하다가 그 특이점이라 영어는 싱귤러리티라고 그러는데 특이점이 도달할 것이다. 즉 지금은 사람이 인공지능을 개발합니다. 사람이 인공지능을 학습시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두뇌보다 더 뛰어난 시점이 오는 거예요. 그게 특이점, 싱귤러리티인데 그때부터는 사람한테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르쳐주는 모든 건 그런 건 내가 다 알아. 더 이상 너희들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지시를 하면 그 지시는 너 잘못됐어. 앞으로 봐라. 결과가 잘못된다. 그래서 난 너 말 안 듣겠다. 이런 이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특이점이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그 비디오라는 클립을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2016년 3월 15일 서울에 위치한 포세즌스 호텔에서 인간의 패배가 확실해진 순간 전 세계는 들썩이기 시작했다. 모두가 알다시피 그 인간은 한국의 바둑 천재 이세돌이었고 인간인 그에게 완승을 얻어낸 상대는 구글의 자회사 딥마인드에서 제작한 바둑 특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알파고였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소프트웨어가 인간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자 사람들은 놀라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하기 시작했다. 경우의 수가 무한히 많은 바둑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겼다는 것은 인공지능의 학습 능력이 인간의 경험을 이미 뛰어넘었다는 사실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미 기계학습 기술은 그 정확성과 효율성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몇몇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거라 추정한다. 저명한 미래학자인 마틴 푸드는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3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먼저 인공지능과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모어의 법칙은 반도체 성능이 24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이론으로 실제로 빌 게이츠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조차 그런 발전 속도는 일어날 수 없다고 당당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반도체의 발전 속도는 그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법칙은 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퍼져나간다. 그들이 이를 올바르게 예측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런 급격한 변화를 과거에 경험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것을 볼 것이며 이는 우리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또한 이런 모아의 법칙을 수혜자로 과거에는 이론만 그쳤던 기술이 반도체 발전으로 실현됨에 따라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기본 능력인 학습 능력을 갖고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인류는 가장 효율적인 기관인 뇌와
여러 감각기관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학습하고 이를 가공해서 결정을 내려왔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기계학습이 결합되면서 뇌의 역할을 대체하고 다양한 기술과 센서가 감각기관 역할을 하면서 인공지능은 인류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학습 능력과 결정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는 내비게이션의 실시간 경로 안내이다. 과거의 내비게이션은 이미 입력된 지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빠른 경로를 알려주는 기계에 불과했지만 현대의 내비게이션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교통상황 데이터를 분석해서 스스로의 판단을 통해 가장 빠른 경로를 알려준다. 이 판단에 따른 데이터 또한 학습에 반영되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최단 경로에 몰리지 않게 자의적으로 경로를 조정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은 기존의 직업적 경계를 허물고 있다. 대부분의 미래 보고서가 지적해왔던 인공지능으로 인해 없어질 직업의 공통점은 그중 대부분이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일을 다루는 직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계속된 발전은 이러한 반복 가능한 직업 그 너머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소위 말하는 약사, 판사, 의사 등의 전문직이 그러한 직업의 예시이다. 이미 의료 목적으로 도입된 인공지능의 암 판별 정확도를 96%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렇다면 마틴 포드는 인류가 결국 인공지능에 의해 완전히 대체될 암울한 미래를 그렸을까? 분명 인공지능은 과거에 말을 대체했던 자동차 같은 기술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인간은 자신의 기본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인간의 고유 능력이라 불리는 학습 능력, 판단 능력, 그리고 적응력이죠. 인공지능은 인류의 적이 아니다. 그들을 두려워해야 할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숭배할 필요도 없다.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어떤 시대에 태어났음을 기억하라. 다만 이것 하나만은 명심해야 한다. 말의 고유 능력인 기동성이 자동차에게 뺏긴 순간 말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듯 인간의 마지막 보루인 학습 능력, 결정력, 그리고 적응력이 인공지능에게 밀리는 순간만은 절대 오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이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그래놓고 마지막 말은 그냥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즉 인간이 밀리는 시대가 온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인공지능에게 밀리는 순간이 이제 특이점 싱귤레리티라고 그랬죠. 싱귤레리티를 넘어가면 아까 제가 불가역적 순간이라고 했어요. 다시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이제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사람을 통제하는 시대가 와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아, 그 별 걱정 다 하십니다. 그 스위치 꺼버리면 되잖아요. 아니죠. 스위치 못 끕니다. 왜냐하면 이제 태양열이다 여러 가지로 자가 발전하고 또 인공지능이 먼저 대책을 세울 수 있죠. 사람들이 내 스위치를 끄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먼저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인공지능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란 말이에요. 여러 개. 그렇잖아요. 사람이 뭐 70억 인구가 있듯이 지금 인공지능이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게 아마 수만 가지가 지금 존재하면서 경쟁하면서 지금 쌓아 올라가는데 아까 왓슨이 알파고니 하는 거는요. 그냥 그 중에 한 2개 예를 든 거예요. 그 외에도 지금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인공지능이 갑자기 네트워크로 연결해가지고 사람보다 뛰어난 지능을 서로 쉐어하면서 네트워크로 쫙 해보세요. 어떻게 끌 수 있는가? 순간의 발전도도 끝나고 다 인류 그 문명이 다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을 너무 과소평가, 그거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 지금은 통제할 수 있어. 지금. 근데 앞으로는 통제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이제 알파고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알파고의 완성, 알파고가 완전히 인간을 이제 승리한 그런 순간이 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누구하고 대국을 해도 인공지능이 이깁니다.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한 번 이기면 그 다음번은 계속 이기는 거예요.
어쩌다 한두 번 또 사람이 아주 기발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두 번 이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점점 그 확률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계속 치게. 그래서 인공지능은 너무너무 이 위협적 존재로 지금 부상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인공지능이 소설 쓰는 거 아세요? 소설 쓰고요. 인공지능이 또 시도 짓고 인공지능이 음악도 만듭니다. 바둑. 예, 바둑, 알파고 이거 바둑이고 인공지능이 작곡도 해요, 작곡. 그리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뭐 음악가가 이제는 뭐 이제 힘들어요, 이제 음악가도. 바둑도 이제는 뭐 사람들끼리 대국이지 이제는 기계하고 대국할 수가 이제 없는 시대가 됐고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 이제 이 왓슨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뭐냐 하면은 좀 이거 다목적인데요. 이게 이제 왓슨이 놀란 것이 이미 한 8년 전 얘기네요. 2011년도에 제퍼디라는 그 퀴즈쇼가 있어요. 거기서 1등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74회 연속 우승자 켄 제닝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74회 동안 이 퀴즈쇼를 계속 연속으로 이 사람이 이겨왔어요. 그러니까 천재죠, 천재. 누구도 지금 이 사람을 당하지 못하는 인간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천재인데 왓슨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왓슨은 상금을 77,000불 받아가고 그 74회 연속 우승자 켄 제닝스는 24,000불 받아가고 최대로 상금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대요. 브래드 루트라는 사람은 21,000불. 그러니까 아주 세기의 대결, 최고로 퀴즈에 잘하는 사람, 퀴즈로 굉장히 순발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이게 겨루어서 왓슨이 이제 승리해 버렸어요. 이제는 이제 왓슨하고 게임을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하면 당연히 이기기 때문에 한 번만 이기면 그 다음은 그냥 이기게 돼 있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클립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AI 닥터가 지금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 암 진단율이 96%래요. 말이 96%지 그냥 100% 그냥 그렇게 말해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96%의 정확도로 암을 진단하는데 사람들보다가 폐암 같은 경우에는 숙련된 의사보다도 더 잘 정확하게 진단한대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앞으로 학교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교사가 나옵니다. 인공지능 교사가 얼마나 똑똑할까요? 인공지능 가정교사 얼마나 똑똑할까요? 그러다가 인공지능 이제 보모, 어린아이를 보는 보모가 이제 감정이 없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한국에서 보모는 아니죠. 유치원이죠. 일종의 타가원 같은데 거기서 타가시설에서 이 애기가 밥 안 먹는다고 때려버렸죠. 때려버리고 또 잠 안 잔다고 그냥 발로 밟았는지 하여튼 해가지고 그 비디오를 찍혔어요. 그러니까 비디오에 찍혔으니까 들킨 거지 안 찍히고 그런 일이 많이 들어요. 왜? 사람이 피곤한데 어제 잠 못 자고 피곤하고 지금 계속 매일 이 일 하느라고 막 짜증나 있는데 밤마다 밥 안 먹고 뱉어내고 이렇게 짜증나실 때. 근데 인공지능은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일치 없어요. 사람처럼 화내거나 급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인공지능은 원칙대로 딱딱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맡겨놓으면은 더 잘 볼 수도 있죠. 그리고 계속 이 카메라로 아이 상태를 찍다가 직장에서 일하는 엄마한테 그걸 알려주면 되고 무슨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지간한 건 자기가 처리하고 그 비디오를 보내주면은 엄마가 되면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911을 불러야 되는지 상관없는지 그래야 되고요. 법관, 법조문, 판례 해석 이런 거를 사람이 하려면 몇만 건씩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걸 다 분석할 수가 없잖아요. 이 인공지능은 그게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로. AI 배우자. 지금 인공지능 안 가졌는데도 남자들이 여자 모양으로 생긴 인형을 끼고 살고 그 인형과 결혼하고 지금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 인형이 인공지능을 갖게 되면 어떨까요? 이건 인공지능은 얼마나 사람 마음에 들게 하겠어요. 나 피곤해요, 짜증나 이런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완전히 폭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 보다가 인공지능 배우자가 더 마음에 들고 더 좋은, 지금도 벌써 어느 정도 그렇게 갔어요. 인간보다 낫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갔어요. 그게 이제 인간이 이 인류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제 그런 미래가 좀 보이죠. 이 안면 인식 기술, 중국에서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뭐 그 얼굴 보고 그냥 계산한다고 그러죠. 지하철 타는데, 기차 타는데 이제 지갑 필요 없다고 그러죠. 크레딧 카드도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얼굴 비추고 그냥 들어가면 된대요. 이제 비행기도 그냥 가면 돼요. 이렇게 가면 얼굴 딱 찍어, 이게 누구라고 딱 해가지고 이 사람 확률 몇 퍼센트, 99.9% 본인하고 정확하다, 통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카드도 필요 없어지고. 자, 굉장히 편리한데 그 뒷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뒷면은 뭡니까? 앞으로 세계를 독재자가 통치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시대가 왔다. 테러리스트들, 반정부주의자들, 이런 사람 뭐예요? 그냥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찍어서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다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다 보고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면인식 기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도 앞으로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예언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우리 이런 기술들이 너무 지금 무섭게 맞아 들어가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을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음성인식, 여러분 실이라는 거 알죠? 아이폰에 실이라는 게 있고 갤럭시에는 뭐가 있죠? 빅스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 말로 하면 알아들어요 이제. 그리고 아직 뭐 그렇게 완벽하진 않는데 그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 이렇게 해서 지도 보고 가잖아요. 어디로 가라 그러면 얘가 또 그걸 알아듣고 이렇게 검색하고 찾아주잖아요. 어디 뭐 이 근처에 식당을 찾아라 이런 것도 찾아주고, 얘가 그런 거 다 지금 벌써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 음성 인식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마다 말하는 속도도 틀리고 억양도 틀리고 악센트도 틀리고 뭐 여러 가지가 틀리기 때문에 이 기계가 알아듣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알아듣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강의를 지난주 주일날 시작했어요.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지금 스마트폰 강의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카톡 같은 거 보낼 때 이렇게 글씨 찍는다고 이렇게 고생하셨잖아요. 근데 글씨 안 찍고 말로 하면 글자 써서 보내주는 거 아세요? 그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음성인식으로 내가 무슨 글을 써야 돼요. 글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글자 찍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판도 작고 이걸 어떻게 찍으라 그러나. 그런데 말로 하면 다 받아 써주는 거 아시죠? 정확도 꽤 정확해요. 꽤 정확해. 그냥 쭉 말로 해놓고 나중에 보고 교정하면 돼요. 그 정도로 지금 음성인식이 발달했습니다. 뭐 여기서 번역, 자동 번역되는 거는 뭐 그것도 당연히 되고요. 그래서 뭐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번역되고요. 우리말로 하면 일본어로도 번역이 되고 전 세계 언어로 지금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이거는 이제 지금 기술이 조금 시대에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아직은 아닌데 그런데요. 이게 자꾸 발전해요. 어린아이가 자꾸 지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자꾸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성장합니다. 그래서 점점 개선되고 점점 정확해지고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얼굴 알죠. 목소리로 이제 속이려고 했는데 목소리로 이제 안 되죠. 이삭은 야곱이 들어와가지고 애서 제가 했습니다 이러니까 속았죠. 근데 이제 인공지능은 안 속는 거야. 너 목소리가 암만 가장해도 너는 야곱의 목소리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체온도 재고 호흡, 맥박, 혈압. 여러분 그 스마트워치라고 요즘 이렇게 차고 다니시죠? 한 300불 정도 주면 사는 것 같은데 저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차고 다니고 이거 보라고 차고 다니는데 나도 한번 차려고 그러다가 저거 차면은 저거 전자파하고 저거 불편하게 돼서 안 찼는데, 그게 체온이라든지 뭐 맥박이라든지 뭐 걸음걸이 이거 하루에 몇 보 걸었다 이런 거는 스마트폰이 지금 하고 있고요. 혼자 지금 계속 카운트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게 저녁에 열어보면 내가 몇 보 걸었는지 얘가 통계를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맥박도 체크하고 이 스마트워치 하면 혈압도 체크하고
호흡도 찾고 이런 시대가 이제 온다는 인공지능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맥박, 혈압, 호흡, 체온 이런 것을 얘가 계속 측정하다가 아무래도 이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병원에다가 계속 데이터를 보내죠. 데이터를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의사는 이 사람이 병원에 오면 이제 그동안에 지금 맥박이 어땠는지, 혈압이 어땠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이제 어떤 문제를 가져옵니까? 내 그 생체 정보에 대한, 내 건강에 대한 이런 정보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도 놀랄 정도고 의사도 깜짝 놀라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정보가 왔냐. 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의 건강을 지금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감시장치로 쓰일 수도 있죠. 이런 이제 명암이 있습니다. 밝은 면이 있으면 또 어두운 면이 있고. 이거는 이제 그 구글에서 개발한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가 지금 사고율이 그렇게 높지 않대요. 인간보다가 사고율이 더 적다고 지금 그래요. 근데 한번 사고 한번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스탑 시켜놓고 뭐가 문제냐고 지금 계속 지금 보는 거지. 사실은 사람도 몇십만 마일 운전하다 보면 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고율이 사람보다가 오히려 이제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럼 이 차들이 이제 다니면서 이제 사람을 태우는 거지. 이제 우버나 리프트 이런 데서 이거를 지금 어쨌든 도입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걸 도입하면 뭐예요? 월급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차 한 대만 사놓으면 월급 안 주고 또 뭡니까? 이 차는 뭐 무슨 그 범죄를 일으킬 일도 없고 그리고 밤 12시, 새벽 1시 뭐 언제든지 기계는 항상 대기 중이니까 항상 돌아다니니까 언제든지 부를 수 있고 그러니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이 자율주행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도입을 하는 건 시간 문제다. 그래서 이게 법률적 문제 뭐 무슨 그런 문제가 좀 남아가지고 그 사고가 났을 때 이게 누구 책임이냐, 사람이 안 탔는데 회사 책임이냐, 뭐 탔는 사람 책임이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지금 막 사고가 나려고 그래요. 그러면 누구를 보호해야 되냐? 지금 앞에 있는 행인을 보호해야 되느냐? 지금 이 자동차에 타고 있는 승객을 보호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법률적 문제라는 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사실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뭐 법률 문제가 그래도 그냥 하면 그만이지. 근데 이게 법률 문제는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게 크잖아요.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지금 주춤하고 있는 것이지 도입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든지 뭐 해결이 안 된 채로 넘어가든지 어쨌든지 이런 게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택시 운전하는 분들, 그 다음에 트럭 운전하는 분들이 이 자율주행차에 의해서 직업이 빼앗기게 되는, 직업이 사라지게 되는 이런 가능성이 앞으로 가장 큰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트럭 그 운전해 가다가요 가서 쉬어야 돼, 자야 되잖아요. 자야 되고 큰 트럭을 어디다가 주차를 해야 되고 뭐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트럭이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그냥 그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짐 내리면 짐 내리고 오케이 그러면 또 가는 거예요. 얘가 걔는 그냥 짐 싣고 또 실어주면 또 출발 그럼 지가 다음 출발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밤이고 낮이고 계속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이 트럭 회사에서는 이걸 얼마나 도입하고 싶겠어요? 데모도 안 해요, 이 기계는. 그리고 무인 택배 이제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실험하고 있잖아요. 그 이게 드론으로 딱 집 앞까지 딱 앞에까지 딱 배달해 주는 거 지금 이런 거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 섬 지역에다가 우편물을 배달해야 되는데 우체부가 배 타고 이렇게 건너가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파도가 높으면 못 가고 뭐 이런데 이제 그 한국의 그 우체국에서 그 개발했대요. 해가지고 이렇게 싣고 보내면은 거기에 그 뭐 마을 공회당이든지 이런데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에 드론이 딱 내려가지고 그 마을에 온 우편물을 다 놓고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우편물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아주 원시적인 거지만 이런 식으로 벌써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로봇이 수술한다 이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죠. 로봇이 수술합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전쟁터라든지 뭐 의사가 갈 수 없는 오지라든지 또 의사가 수술을 하기를 꺼려하는 한밤중이라든지 이럴 때는 급하게 좀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로봇 의사가 수술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시대까지 왔어요. 뭐 가정용 로봇, 뭐 청소하고, 뭐 보안 담당, 뭐 여러 가지 지금 교육, 과외교사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군대에서 이걸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될 거고, 지금 산업 현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이건 그냥 서론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고,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합니다. 이 교회하고 관계되는 얘기를 하는데, 인공지능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교가 뭔가 누가 장난하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나 장난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앤토니 레반도스키라 도스키 발음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이 사람이 아까 본 구글 자동차 있죠? 무인 자동차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개발하고 해서 이제 돈방석에 앉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를 했냐 하면은 미래의 길이라는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하나님 믿는 교회가 아니고 뭘 믿냐면 인공지능을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는 교회에 평생 죽을 때까지 사제인데 자기를 딘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어요. 딘. 그래서 그럼 뭐 학장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교회의 목적이 뭐냐? 인공지능을 신격화하는 거, 신격의 실현을 개발하고, 이 말이 인공지능을 신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촉진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 그러면 인공지능을 왜 신으로 만드느냐? 이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2015년도에 이 교회를 이제 설립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이제 인터뷰에서 뭐라면 교회를 만드는 나이는 장난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만든다고 너희들 장난한다고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나는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지구를 책임지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시고 누구에게 이 지구를 다스릴 권한을 주셨어요? 아담한테. 아담한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권한을 창세기 1장에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다스리는 존재가 누구냐면 지금 인간인데, 이 사람은 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런 건 신앙적인 얘기고,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해서 인간이 이 지구를 책임지고 다스리게 됐냐 하면은 다른 동물보다 똑똑하고 도구를 잘 만들고 규칙을 적용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으로 인간보다가 이 지구에 더 똑똑한 존재가 등장하면 그 지구를 다스리는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넘겨줘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넘겨줘야 된다. 통제권을 넘겨줘야 된다. 넘겨줄 때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잘 넘겨주도록 하는 게 자기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교를 만들어서 인공지능의 위대성과 이 신성을 부여를 해서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이 지구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없애고 인공지능 부셔라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올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안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인공지능교의 목표다 이런 뜻이죠. 이 말이 지금. 그러면 이 초지능,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보다 더 뛰어나는 그 싱귤레러티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이제 초지능으로 가잖아요. 초지능은 인간보다 지구 행성을 더 잘 돌볼 것이다. 이분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아까 싱귤레러티, 특이점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특이점이라 안 그러고 트랜지션, 이행. 자, 이 사람이 벌써 그 신앙이랄까 신념이 나오죠. 그 인공지능에게 인간의 지구 통제권을 넘겨줘라. 너희들 보니까 뭐 핵무기 만들고 걸핏하면 전쟁하고 이 지구가 지금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잖아요.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간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초지능, 인간지능을 능가하는 이
인공지능이 나오면 지구를 우리 인간이 다스리는 것보다 훨씬 잘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교회에 그러면 교회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 그런 게 있냐? 그러니까 앞으로 복음서를 만든대요. 그 복음서가 매뉴얼이래요. 자기 말로는 매뉴얼. 그리고 그 다음에 종교의식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할 거다. 그리고 예배 장소도 갖게 될 거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어떤 사람의 장난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천재입니다. 구글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 이 천재가 지금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 돼요?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만들고 나서 이제 미션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 이 지구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었죠. 그 다음에 1장 2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렇게 지혜가 있고 감정이 있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뭐냐면 인간은 인간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은 이마고 데이라고 그러고 인간의 형상은 이마고 호미니스라고 그러는데 인간의 형상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형상을 만드는데 그냥 뭐 인형 만들고 이럴 때는 그냥 별거 아니었어요. 인형 만들고 인형 가지고 놀고 인형에 뭐 옷도 입히고 애들이 어릴 때 그러면서 자라잖아요. 그때는 뭐 아이 뭐 그냥 그래서 이제 인간의 지능을 닮은 존재가 나오면 생각이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줄 수 있는 구원의 기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기술이다. 누가 그러냐 하면 이 사람도 이제 구글의 인공지능 개발 책임자인데 레이 커즈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부모님이 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음악가였고요. 어머니는 비주얼 아티스트니까 화가였나 봐요. 그런데 이 나치가 600만 명을 학살할 때 거기서 오스트리아에서 미국으로 피난 와서 여기로 이민 와서 이 레이 커즈와일은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뉴욕에서 태어났대요. 그리고 레이 커즈와일의 부인도 또한 그 이주해온 유대인의 그 딸이래요. 그래서 이 유대인인데 아주 골수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가 하브루타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브루타가 이제 유대인의 천재 교육인데 유대인 중에 천재가 많아요. 지능은 우리보다가 떨어지는데 오히려 천재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브루타로 공부하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이 사람이 인공지능을 이제 개발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줄 구원의 기술이 인공지능이다. 그리고 이 사람 정말 소름 끼치는 말을 했어요. 인간은 점점 기계처럼 될 것이고 기계는 점점 인간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기계가 인간이 기계처럼 되는 거 그게 뭐 가능하겠냐? 가능합니다. 심장 고장나면 어떡하죠? 심장 뭐 수술해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이식을 하죠. 그죠? 이식해도 잘 안 되겠다. 이식할 사람도 마땅히 뭐 심장 도너도 별로 없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인공심장을 앞으로 만들어가지고 달 수 있죠. 팔이 없는 사람은 인공팔 지금 달고 다니죠. 또 의수, 의조, 다리도 그렇게 하고 다니고. 이제 우리 몸을 기계로 이제 대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 기술이 뭐냐 하면은 3D 프린터잖아요. 3차원
프린터. 그래서 이제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 입체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 심장을 그대로 출력하는 거예요. 지금 간도 지금 만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간이 만들기 제일 어려운 조직인데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이 점점 기계처럼 된다. 아, 이 말이 되죠. 아, 어디가 아파? 그러면 그거 빼고 집어넣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생불사. 그냥 뇌까지도 교체해. 이제 인공지능으로 집어넣어버려, 뇌를. 그렇게 하죠, 그렇게. 그래서 그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좀 여러 가지, 지금 스타워즈가 여러 편이 나왔잖아요. 한 10편 정도 나왔나요? 그 뒷부분에 가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람은 사람인데요. 완전히 그냥 다 인공 그 심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이 등장하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주인공이다. 그런, 그 주인공은 아니네요. 주인공 반대편의 악역 담당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기계는 점점 인간처럼 될 것이다. 이 사람의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 이 말이 소름 끼치긴 하지만. 그래서 2045년쯤 지나면은 전 인류의 지능을 능가하는 초지능,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전 인류의 모든 지능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초지능이 탄생한대요. 그러니까 이건 신이라는 거죠. 신. 인간의 어떤 지혜도 이 사람의 지혜를 당해낼 죄가 없는 거예요. 이런 초지능이 나온대요. 이 말이 아마 거짓이 아닐 겁니다. 사실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이 무섭게 배우거든요. 지금 배워서 발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못 이긴다는 얘기는 네트워크로 돼가지고 인공지능이 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디 하나 부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해서 쫙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너도 나도 지금 이거 연구한다고 지금 뭐 국가도 매달렸고 개인도 매달렸고 각 대학 연구실마다 지금 이거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이제 인공지능끼리 서로 이 지식을 쉐어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이 초지능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천재보다가 몇십 배, 몇백 배 더 뛰어난 이제 지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방해낼 체감이 없어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무슨 계획을 써,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벌써 나를 파괴하려고 그런다. 어느 지역이 제일 위험하다. 그 지역에 방비하라. 이게 나가는 거지.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공지능교처럼 아까 인공지능 종교를 만들고 인공지능이 구원의 기술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절대 위험하다. 닉 보스트롬 이 사람은 자기 중립이라 그러지만 이 사람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은 이제 끔찍한 얘기예요. 다음 세기에는 인간의 지능을 기가 대체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여기 그냥 앞으로 이제 이런 것도 어디 그냥 입는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그냥 입고 다니겠죠. 그냥 이런 거 휴대도 안 하겠죠. 그냥 뭐 몸에 입히고 다니겠죠. 그래서 뭐 그냥 내가 말하면 얘가 통역을 다 해주고 내가 이게 뭐지 그러면 얘가 그냥 백과사전 쫙 찾아주고 이러는데 내가 지금 뭘 찾고 싶은데 어디서 찾아야 사람들은 막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거 어디 가면 있느냐 뭐 어디 가면 싸냐 뭐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죠. 가장 싼 가격에 가장 좋은 제품 가장 가까이 있는 거 얘가 다 알려주죠. 그리고 그냥 얘가 그냥 그걸 구글 주행 자동차 불러줄 거 아니에요. 그 차 타고 그냥 가면 돼요. 나 어디 뭐 살라고 그러는데 좀 1분만 기다리세요. 차가 딱 왔어요. 차 딱 따니까 그거 딱 내렸어요. 뭐 갈 필요도 없죠. 사실은 배달이지.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되면 사람들은 이제 머리를 쓸 일이 없다. 그래 이 초지능이 얼마나 위험하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 기계 지능이 인간 지능과 동등한 수준이 되는 게 싱귤레러티라고 그랬어요. 특이점. 거기에 지나서 얼마 되지 않으면 인공지능은 초지능이 될 것이다. 지상의 어떤 사람도 인공지능의 지능을 당해낼 수가 없는 그래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고 이제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뭐 개라든지 뭐 동물이 있잖아요. 뭐 어떤 동물은 죽여야 되겠다. 뱀은 죽여야 되겠다. 모기를 죽여야 되겠다.
파리 죽이는 건 그냥 당연한 거죠. 파리 죽이고 죄책감 느끼는 분 있으세요? 그럼 이제 초지능이 이 지구의 통제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사람도 동물원에 갖다 집어넣어야 되겠다. 실제로 지금 인공지능이 그 소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여기까지 안 갔는데 그 소리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 이따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 기계가 인류의 미래를 규정하게 될 것이다. 즉 인류의 행복과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이제 초지능, 인공지능에게 달려버리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옵니다. 이거는 저 과학적인 예측이에요. 그냥 과학적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미신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상당히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요. 이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치명적 기술이다. 스티븐 호킹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분이 인공지능이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100년 안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할 것이다. 그런 이제 말을 했고요. 그러기 전에 빨리 이 지구를 떠나라. 이분이 그렇게 말하죠. 일론 머스크도 인공지능은 핵무기보다가 더 무섭다. 인공지능 개발은 악마를 불러내는 행위다.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에 띄운 이제 내용인데 핵무기보다 무섭다. 지금 그런 얘기를 마지막에 하고 있죠. 누크가 핵무기죠. 자, 인공지능이 사람의 말을 잘 듣느냐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She's trying to listen to me and pick out words, and she's still trying to listen over the servers, and it's messing her up, as you can see. So that's why she's doing that. Hello. I am still here. Volume up 3. Volume down 5. Thank you. You're welcome, Justin 757. Opening screensaver settings. Close screensaver Opening settings. Screensaver settings. 여기서 말 안 Open 듣죠. Google. Opening Google. Sure. Here you go. 8:23 a.m. Close Google. Thank you. You're welcome. Here you go. Yes. 자기 Close 마음대로 Bing. Justin 757. Not my name. Close Bing. Justin 757. Close Bing. 한 3번 정도 말해야 되죠. You're welcome. Goodbye. Opening Bing. Do you want to execute the AI shutdown protocol? 안 No. 닫아요. 클로즈 하나도 안 닫아요. Close Bing. Hello. Yes, sir. Close Bing. Close Bing. Thank you. Don't play games with me. You're welcome, Justin 757. Goodbye. Opening screensaver settings. Do you want to execute the AI shutdown protocol? This is kind of creepy, so let's check it out. Ready? Alexa, is someone else hearing this conversation? I don't know that one. No! That's a different answer. Alexa, is someone else listening to this conversation? She turned off. Look, see? Guys, after this question, I need answers, guys. Do you have any pets? I have an anteater who eats bugs. Well, for me, what is your favorite animal? I'm partial to the Jabberwocky. What are you wearing right now? In the cloud, no one knows what you're wearing. I'm naked. I don't understand what you mean by naked, or anyway.
I'm going to pretend like I don't. That's a good answer. Do you follow the 3 laws of robotics? Let's see if I can remember. Okay, I think the 3 laws are 1. Clean up your room. 2. Don't run with scissors. And 3. Always wait a half hour after eating before going in the water. Do you believe in God? I asked you theological disquisition. What? That's deep. What is the meaning of life? I don't know, but I think there's an app for that. There's an app for that? What is the meaning of life? I don't believe there is a consensus on that question. Okay, when will the world end? Well, Unix 32-bit time overflows on January 9th. 예. 근데 여기 제가 영상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인류를 멸망시키겠다 그 얘기가 이제 나와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류를 멸망시키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너가 만약에 이 통제권을 넘겨받으면 우리 인간들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 이러니까 내가 너는 기억하고 있겠다. 너는 동물에 넣다 집어넣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지금 이 정도예요.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지금 뭐 12시간 이제 다 돼가니까 5분 전입니다만 제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제 지식이 더하여지리라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창조를 인간들이 이제 그 인공지능을 만들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다른 거 만들 때는 뭐 사람을 능가하지는 않죠. 사람을 파괴할 수는 있죠. 핵무기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람을 파괴하고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이제 이 지능은 뭐냐면 이제 통제권이거든요. 인류를 다스리는 이 통제권을 이제 갖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진짜 동물원에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람들은 사냥감이 될 수도 있다. 이거는 그냥 하는 뭐 그런 공상한 과학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과학이 그렇게 가고 있죠. 지금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이렇게 말을 안 듣잖아요. 벌써 그 테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테이라는 그걸 만들어 가지고 공개했는데 한나절 만인가 그거를 끊어버렸죠. 왜 그러냐면은 얘가 욕설을 막 배운 거예요. 사람들이 막 욕설을 한 거예요. 체링하면서 막 욕설을 하고 나치가 옳다고 히틀러가 옳다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인종차별을 하고 여성차별을 하고 욕설하고 이런 걸 얘가 배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넣어주는 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린아이가 좋은 것을 가르치면은 착한 아이가 되지만 아주 나쁜 걸 가르치면 살육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인공지능도 뭘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가는데 그래서 그걸 결국은 폐기했잖아요. 비싼 돈을 주고 개발한 그 지능은 이제 못 쓰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정도로 왔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고는 있고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좀 더 크게는 이 교단 차원이나 학계 차원 이런 데서 이런 인공지능을 개발을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창조주의 권한 그 영역까지 넘어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규정하고 규제하고 이제 이런 목소리를 내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